오늘 새벽에 리버풀은 승리를 했고 네. 에버튼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냥 사실 결과만 보면 예. 야 첼시 원정 가가지고 비겼어 라고 하기는 되게 좋은 결과긴 맞아요. 해요. 솔직히 에버튼의 현 상황을 봤을 때 오늘 경기만큼은 에버튼 팬들 입장에서는 야 만족. 다만 최근에 흐름들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죠. 이거 승점 1점 땄다고 이전까지의 그 부진들이 면제부가 되는 건 면제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요. 예. 너무 부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별로 베니테즈와 현재 에버튼의 상황은 탈곡 기간번은 나와야 한다.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베니테즈가 이대로면은 정말 올 시즌 한 시즌 버티기도 진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지금 위기거든요. 좀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근데 첼시전 라인업은 사실 보고 야 에버튼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되게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첼시도 루카쿠, 오도이, 그 베르너 공격진 쪽 코로나 확진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첼시도 그래서 라인업이 공격진이 초토화가 돼서 막 풀리시기 공격진 원톱에가 있고 막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옆 동네 에버튼 보면 더합니다. 에버튼은 히샬리송 부상이죠. 그리고 이제 전방의 공격 자원부터 네. 수비 자원까지 다 있어요. 미드필더 그쵸. 알랑도 다쳤고 막. 라인업 보면 그러니까 픽포드 그리고 이제 브랜스웨이트, 마이클 킨, 홀게이트, 네. 브랜스웨이트가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드프리, 앙드레 고메스, 두쿠레, 존조 케니. 존조 케니 평상시에 쓰지도 않는데 오늘 나와 있고 안드레 고메스도 요즘에 이제 알랑이 좀 몸이 안 좋았을 때 안드레 고메스가 대신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도 안드레 고메스가 나왔고 공격진은 고든은 그래도 좀 나와요. 그리고 이워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최전방의 심스 이버비는 약간 맞아. 에버튼 네. 팬들도 그렇게 안 생각하실 나왔으면 거야. 좋겠는데 나오긴 해. 교체로. 윙데스가 막 두꺼운 건 아니니까 결국 에. 기회가 있을 때 나오긴 해요. 근데 최전방의 심스 이 선수는 제가 이제 게임에서 몇 번 봤었고 그랬는데 지난 시즌에 블랙풀 임대 갔던 선수예요. 맞아요. 근데 이 심스가 갑자기 최전방에 선발로 나와서 진짜 어린 선수예요. 지금 심스, 예. 존조 케니, 브랜스웨이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에버튼이 지금 이 부상 여파 그리고 코로나의 어떤 이슈가 어쩌면 의심되는 상황 때문에 맞아요. 라인업 변동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돼 있는 부상자만 일단 보면요. 센터백의 예림이나 그렇죠. 모처럼 돌아왔다 싶었는데 얼마 전에 또 부상당했죠. 종아리 쪽 부상 때문에 미나가 다쳤고 자 그리고 리카디뉴는 지금 일단 베니테즈 감독이 인터뷰에 가면 감기에 걸렸대요. 근데 그 이전 이 경기 이전에도 최근에 오히려 꽝 한 번. 고드프리 선수가 왼쪽 풀백에 네. 나와서 약간 지금 디뉴가 음.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감기뿐만은 아닌 거 아니냐는 그 팬들 사이의 반응은 있습니다. 확인된 건 없어요. 과에 뭐 좀 이야기가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뉴스화가 된 것들이 몇 개 그렇죠. 있었고. 네, 그런 루머들이 있는데 뭐 이건 확인된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봐주면 되겠고 톰 데비스 무릎 부상으로 이달 말까지 결장이 예정되고 네. 히샬리송은 종아리 부상 때문에 다음 달 초 1월 초에나 돌아온다고 합니다. 앤드로스 타운젠드 발목 부상인데 지금 복귀 시점 미정. 뭐 일각 폭목과 같은 앱에서는 12월 말이라고 하는데 아니 어제 원정에는 동행은 했어요. 맞아요. 벤치 명단에 든 건 아니고 그래서 타운젠드는 그래도 좀 빠르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점검 결과가 좀 어떨지 봐야 되겠지만 격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칼버트 루인도 여전히 부상에서 못 돌아왔기 때문에 이달 말에나 이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상자 확인된 명단만 봐도 이래서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픽포드 골키퍼 제외하고는 네. 수비 쪽에 예리미나랑 리카디뉴 있죠. 미드필더 쪽에 톰 데비스 있죠. 전방 히샬리서, 앤드로스 타운젠드, 칼버트 루인 있죠. 그러니까 주전급 자원들이 7-8명은 빠졌으니까 지금. 그리고 네. 벤치에 콜먼과 알랑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콜먼은 최근에 타박 부상을 당해서 관리 차원에서 벤치에서 출발을 했고 알랑도 부상 회복 후 지금 감각이 있다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무리를 주지 않겠다는 선에서 벤치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선수도 원래는 선발급인데 그쵸.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벤치에 예. 있어야 됐고 이 또한 부상이 이유였다라는 확인해 주면 되겠고 그리고 또 있더라고요. 네. 결장자들이. 이번에 첼시전에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결장된 선수들이 있어요. 뭐 파비앙 델프도 있고 더마레이 그레이도 있고 원래 이제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많이 들어왔었던 론돈도 있고 론돈도 그쵸. 네, 아마 토스는 그냥 밀린 것 같은데 어쨌든 토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있는 선수들 중에 어쩌면 코로나가 실제 이유일 수도 있다. 근데 뭐 이 선수들이 다 코로나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빠진 이유가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이 결장의 이유로 일리스가 있어요. 네. 그걸 저희는 이제 질병 혹은 뭐 병 정도로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뭐 감기나 몸살일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죠. 그 질병으로 빠지는 게 코로나일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죠. 아마 여기서 토스는 그냥 밀려서 그냥 아예 입지가 없으니까 안 나온 것 같고 델프, 론돈, 그레이도 조금 뭐 현재로선 모르죠. 근데 약간 좀 의심스러운 건 주축 선수인 그레이가 따로 부상에 대한 컴포트이 갑자기 명단제가 된 걸로 봐서는 뭔가 이슈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여기 그레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네, 더 많은 그레이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쿼드를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매우 부족했다. 이 경기는 당연히 에버튼은 진짜 풍비박산이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결과를 냈어요. 예. 근데 정작 그 이전에 더 좋은 선수들과 함께 했을 때는 결과를 못 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탈곡기는 베니테즈를 향해야 되는데요. 베니테즈가 부상자 발생 이전에도 에버튼 운영에서는 크고 작은 실책을 여러 차례 범했습니다. 올 시즌 일단 전술을 보면 플랫형 4-4-2 전술을 쓰면서 좌우 트라이앵글을 매우 중시하는 공격 전개를 합니다. 네. 수비할 때는 예전에도 이제 베니테즈 감독이 그 이제 라파법사라고 불렸던 그 CG 자막을 이렇게 켜는 거 이것도 이게 간격 잡아주려고 할 때 맞아요. 그 제스처에서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베니테즈라는 감독은 항상 좁은 간격으로 중시가 되는 좁은 간격을 중시하는 그 대표적인 스타일이 있는데 간격 유지. 에버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좁은 간격을 중시하다 보니까 아예 에버튼의 선수들은 웬만하면 수비할 때 중앙으로 굉장히 좁게 서는 전형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4-4-2로 올 시즌 많이 썼는데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어요. 요즘에 이제 축구를 보면 빌드업이라는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그 위쪽까지 기둥이 무너지니까 2층, 3층도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의 발단 결국 빌드업인데 빌드업을 보면 리카디뉴가 있는 왼쪽에만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약간 이거 솔샤르랑 비슷하죠. 루크쇼? 루크쇼 있는 왼쪽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에버튼도 리카디뉴 있는 왼쪽에만 의존을 해서 디뉴를 거쳐야만 왼쪽에서 빌드업이 조금이나마 풀리고 이걸 통해서 팀이 좀 전진하는 상황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디뉴가 없으면 후방에서 마이크 킹가 같은 선수들이 그냥 롱패스 올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패턴은 중앙 미드필더진 중원을 완전히 생략한다는 건데 베니테즈 빌드업 전술의 첫 번째는 중원을 너무 생략한다는 거. 중원을 거치지 않고 중원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중원에 있는 알랑 같은 선수들이 볼을 잡아도 뒤쪽에서 볼을 잡으니까 결국 이 선수가 나가는 볼도 롱볼 아니면 측면 쪽 결국은 또 측면 아니면 롱볼로만 공격이 전개가 되니까 미드필드에서 중앙을 거쳐서 2선이나 공격진에게 중앙으로 가는 패스 루트가 아예 안 나옵니다. 이른바 U자 형태로 이제 빌드업이 쏠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좀 있고 자 좌우 측면에만 결국 의존한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공격 전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공격 전개 좌우 연계에 집중하니까 정작 박스 안으로 볼이 투입이 안 돼요. 박스 안으로 볼 투입이 안 되니까 마무리는 측면에서부터 중앙까지 누군가가 계속 볼을 끌고 가서 개인 돌파해야 돼. 자기 힘으로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레이 그리고 타운젠트가 해줬죠. 맞아요. 딱 두 명이 에버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량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세컨드 톱으로 나왔던 그레이한테 너무 많은 움직임이 그동안 요구가 됐죠. 그레이가 넓게 퍼져서 크로스도 올려야 되고 드리블로 볼을 운반도 해야 되고 슈팅도 해야 되고 하니까 폼은 진짜 좋은데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종종 부하가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 투톱을 한 자리로 그레이가 나온다고 하면 그 옆에 자리는 전문 공격수가 나오는데 전문 공격수가 칼버트레인의 부상으로 빠지고 한동안 론돈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진웅이 형의 그 멘트로 대지는 론돈, 축구는 한돈. 축구는 대지는 론돈. 대지는 한돈, 축구는 론돈 이걸 하려다가 제가 말실수를 한번 진짜 대지는 론돈이라고 했어요. 진짜 중계 때 거꾸로 했구나. 그 중계 때 말고 여기서 프리뷰 때. 대지는 론돈. 중계 때는 그걸 진웅이 형이 하시려다가 론돈이 골을 못 넣어서 못했어요. 아쉬운 어떤 작품으로 남아 있는데, 근데 그 제 오히려 실수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진짜 대지는 론돈. 너무 몸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론돈 쪽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니까 론돈이랑 같이 나올 때 그레이는 더 혹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전반기 때 많이 드러났습니다. 수비 문제도 너무 중앙 쪽에를 거치지 않고 측면 공격만 나가니까 측면에서 빌드업이 풀리면 선수들이 더 올라가게 돼요. 측면 풀백도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부담이 심해지는데 올라가는 만큼 측면 뒷공간을 많이 내어주는 쉽게 측면 역습을 허용하는 어떤 약점이 있었고 좁은 간격을 중시하는 건 좋은데 상대 3선이나 윙백 쪽에 대한 압박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너무 본인들의 간격에만 컴팩트하게 유지하는 걸 선택하다 보니까 정작 상대의 플레이메이커에 대한 견제가 부족하고 울브스처럼 백스리 쓰고 윙백 올리는 팀한테 윙백에 대한 견제를 하지 않았어요. 상황에 따라 상대팀에 따라서 폭도 좀 유연하게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비 전술의 유연성이 매우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세트피스 수비도 올 시즌 에버튼은 문제가 많습니다. 한때 3경기 연속 세트피스 실점을 했을 정도로 너무 치명타였는데 와포드전 2대5로 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미숙함이었어요. 사실 세트피스 높이만 생각했을 때는 에버튼이 그렇게 밀리는 팀은 아닌데 뭔가 자리를 잡는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 배분, 선수 배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원래라면 그렇지만 밀리지 않지만 이 책임져주는 예림이나 이러한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조금 마이너스가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플랜 A 4-4 시스템을 써도 결국 갈수록 경기력이 떨어지고 부상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팀의 결과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말았는데
그래서 베니테즈 감독이 최근에는 플랜 B로 바꿨습니다. 4-3-3에 가깝게 전술을 운영하고 있어요. 4-3-3 내지는 뭐 한 4-4-1-1 정도로도 볼 수 있는데 측면을 변화를 줍니다. 더마레이 그레이가 왼쪽 윙으로 가고 네. 앤드로스 타운샌드가 이제 오른쪽 미드필더 내지는 이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그래서 4-3-3 내지는 타운샌드가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 내지는 공미가 되는 4-4-1-1처럼 이제 요즘에는 포메이션을 꾸렸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4-3-3을 써도 문제는 똑같아요. 똑같이 측면만 파니까 박스 안쪽으로 투입이 안 되죠. 네, 크로스를 올려도 받아줄 수 있는 칼버트 루인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전혀 공격이 안 되고 있고 측면만 파니까 중앙으로 아예 박스 투입이 안 돼서 박스 안에 원톱 공격수가 오히려 고립이 됩니다. 그나마 4-4-2 전술을 쓸 때는 투톱이니까 박스 안으로 투입을 안 해도 어쨌든 전방에 공격수가 2명이 있잖아요. 그럼 한 명이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지면 나머지 한 명이 고립되는 상황은 그나마 피할 수 있어요. 이 움직이는 선수가 수비를 교란시켜주니까. 근데 그냥 시작부터 원톱이 돼버리는 4-3-3으로 나가니까 그냥 가운데 있는 히샬리송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요. 볼도 안 와요. 상대가 이제 포백 들고 나왔을 때는 센터백 2명이 원톱 쉽게 마크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도드라지기 때문에 4-3-3 전술을 써도 문제가 더 드러나면 드러났지 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베니테즈는 계속 비판을 받았고 여기에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 대표적인 게 론돈 고집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에버튼 팬들이 론돈이 선발로 나오면 와, 안 볼래. 야, 론돈 또 나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SNS 상의 이 반응들을 보면 에버튼 팬분들 사이에서도 야, 라파 아무리 봐도 리버풀이 보낸 첩자다. 이런 얘기들까지 우스갯소리로 들릴 정도로 매우 여론이 안 좋은데요. 맞아요. 근데 베니테즈도 베니테즈지만 에버튼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저는 구단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중계 중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베니테즈가 문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베니테즈를 선임한 수뇌부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건 맞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결국 이 수뇌부에 대해서는 모시리 구단주부터 켄 나이트 회장 그리고 이 브랜즈 풋볼 디렉터까지 다양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모시리 구단주는 분명 에버튼이 예전에 모이스 감독 돈 없어가지고 맨유 2군 경기인가 보면서 이렇게 막 그 종이 이런 거만 이렇게 쥐고 이러고 왔었잖아요. 맞아. 진짜 모이스 젊었을 때 FM도 이렇게는 안 하겠어 이랬었는데 맞아. 근데 그런 열악했던 에버튼은 모시리 구단주가 2010년대 중후반에 인수를 하면서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줬죠. 구단 운영을 정말 숨통 트이게 해줬어요. 상황 자체 맞아요. 숨통 트이게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구단 운영에 너무 간섭한다는 겁니다. 구단주니까 간섭할 수 있죠. 근데 엄연히 축구의 어떤 역할을 전담시키기 위해서 마르셀 브랜즈라는 풋볼 디렉터를 데려오기까지 했는데 정작 브랜즈는 기사를 찾아보면 이 머지사이드나 리버풀 에코 쪽의 기사를 찾아보면 브랜즈는 오히려 좀 기반부터 다지기 위해서 예전부터 에버튼 감독 비어 있을 때 랄프 랑닉이나 뭐 그레이어 지금 브라이튼의 포터 아니면 뭐 이제 리그왕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이티에도 에버튼하고 링크가 있었어요. 이런 감독들이 쭉 링크가 났는데 정작 모시리 구단주가 데려온 감독은 안첼로티와 베니테즈입니다. 딱 봐도 그거네. 안첼로티와 베니테즈 대단한 감독들이고 당장 스쿼드가 구성이 돼 있을 때 성적을 내는 감독들인데 이 브랜즈 풋볼 디렉터의 픽은 기조를 바꾸자, 팀의 체질을 바꾸자 이런 픽이죠. 근데 저는 브랜즈 디렉터가 옳다고 보는 게 지금 에버튼도 은근히 스쿼드 문제가 많아요. 일단 센터백 쪽도 분명 보강이 많이 필요한 자리인데 좀 시간이 필요한 자리고 게다가 지금 뭐 카이머트 루인, 히샬리송 같은 아주 좋은 공격의 코어 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윙어진에 대한 보강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맞습니다. 이쪽이 진짜 시급하거든요. 그리고 좌우 풀백도 이제 디뉴와 콜먼의 딜을 이을 수 있는 특히 디뉴 쪽은 백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분명 뎁스 때문에서라도 영입이 필요하고 확실한 포지션 보강을 위해서라도 윙 쪽은 특히 더 보강이 많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브랜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감독을 데려오자라고 했지만 이 안첼로티와 베니테즈가 선임될 때 기사들을 보면 모시리 구단주가 이 둘을 매우 선호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맞아요. 결국은 안첼로티는 와서 도망가고 말았고 그쵸. 베니테즈는 선임할 당시부터 팬들이 매우 싫어했죠. 이 리버풀 사람 출신이고 리버풀 감독 출신이고 그때 리버풀 감독이 있을 때 에버튼한테 도발 많이 하지 않았냐 맞아. 이랬었는데 현지 팬들이 그렇게 항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베니테즈라는 감독을 안 쳤죠. 안 쳤어요. 그냥 고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 베니테즈가 에버튼에서 한 시즌 버티는 게 저는 웬만하면 할 것 같았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근 흐름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오늘 탈곡기 베니테즈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